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어 월, 수, 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반갑습니다. 1월 11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민님, 이 영상은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들이에요. 벌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집행유예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벌금을 낼 여력이 안 된다 이거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면 벌금이 안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사건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벌금형보다 생활에 여력이 없는 분들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벌금이 나오는 거, 약식 기소가 되는 거를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벌금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결론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소 재판을 했을 때 기존의 형보다 더 과한 형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에요. 과거에는 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벌금형 자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서 벌금형보다 과한 형벌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또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리고 또 벌금형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벌금형 안에서도 더 벌금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약식 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다면 더 이상 1,000만 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제가 2017년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왜냐? 너무 정식 재판 청구가 많아요. 그래서 벌금형 구간 안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식 명령 통지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을 때 1,000만 원이 1,300만 원, 1,4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즉 자유형으로 바뀌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이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자유형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바뀔 수는 없어요. 다만 벌금형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하나 금고형에 대한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옴으로써 벌금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긴 해요. 두 가지 변수. 이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정말 1% 미만의 경우인데,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선고유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왔든 2,000만 원이 나왔든 판사님이 선고유예를 내리게 되면 벌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소유예랑 비슷한 건데, 죄는 지었지만 경미하니까 한번 봐줄게라고 하는 게 선고유예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판사님이 이거는 벌금형이다 해서 벌금형을 때렸는데 그걸 선고유예로 바꾼다는 것은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정식 재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약식 명령이 나오기 전에 선고유예가 나오면 모를까, 이미 벌금형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몇 번 봤거든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거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있어요. 벌금 자체를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이 넘어가면 벌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고유예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있는데 거의 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99%는 벌금형 1,000만 원에서 안팎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 사례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1234님. 형사 합의금 문제네요. 아들이 지난 12월 18일 저녁 10시 넘어서 퇴근길에 음주차에 사고당하고 뺑소니까지 치는 차량 경찰에 신고하고 20km가량 뒤쫓아가서 추격전이었죠. 자기 집 앞에 도착해서 주차하면서 서 있는 차량 또 들이받고 내리면서 경찰에 체포돼서 이게 최근에 그 음주 뺑소니로 이제 그 어떤 20대 여성을 도주하는 가운데 충격을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약간 비슷합니다. 정말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면 안 돼요. 도주는 하면 안 되죠. 뭐 음주운전이야. 일단은 적발됐으면 멈춰야 되는 거고, 뺑소니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0.140% 나왔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조사서 쓰고 아들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해보니 골절 같은 것은 없다고 다행이네요. 2주 진단받고 치료받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 많죠. 거의 비슷한 연배의 남성분이 뺑소니 음주를 하셔가지고 비슷한 연배의 그 여성분이 사망을 했죠.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수리비가 320만 원 정도 차량 나왔습니다. 수리는 받으셨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연락은 왔다.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3주째 되는데 아직 가해자는 전화 한 번도 없고 합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락이 없으면 합의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못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사합의도 그렇지만 형사합의라는 것도 이렇게 박수하고 똑같아요. 쌍방간에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어야 합의를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가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못 봅니다.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뭐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네. 민사합의는 어떻게든 민사소송을 걸든지 해서 받아낼 수는 있어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괘씸하다 그러면 엄벌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이나 형사법원에 넣으십시오. 이거는 뺑소니에 도주까지 했는데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그래도 돈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해자 편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가해자 편인 건 아니에요. 항상 피해자에 대한 그 사건도 많이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아야 돼요. 진정서를 넣으십시오.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금은 많이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진단 주수가 2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형사합의금은 한 300 정도에서 400 정도 물론 뺑소니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한 300에서 500 정도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 근데 가해자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잘못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3주째 연락이 없다는 건.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강하게 그래도 이거는 도의상으로라도 전화 한번 했어야죠. 이거는 너무 심한데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들어가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건 정말 괘씸하네요. 3주 동안 어떻게 가해자가 도의상으로 전화 한번 해야죠.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면 몰라도 이건 아니죠. 네, 송사리님 민사소송 저한테 직접 답 달라고 하셨네요. 피해자가 전치 3주 보험사 합의가 안 됐다고 하네요. 통원 치료 중. 이제 보험사 직원이 가긴 간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한 일주일 정도 안으로 갑니다. 전치 2주나 3주면은 퇴원을 바로 하기 때문에 조기 합의를 보면 보험사 입장에 좋아요. 그래서 미리 가요. 민사 합의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택도 없다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 합의도 안 됐고 보니까 그리고 형사 합의도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일단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사 합의가 안 되면은 민사상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으로 해결을 안 해주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금전배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만약에 금전배상에 대해 집행권원이라고 한 거는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권원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가압류를 걸 수도 있고, 가압류를 걸게 되면은 이제 뭐 통장이나 이런 것도 다 압류가 되죠. 그리고 경매를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가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게 소송을 가게 된다면은 보통 가압류부터 걸어요. 가압류가 걸리면 통장이 동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통장에다가 다른 사람이 입금을 해버리면은 압류가 돼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민사합의를 안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합의는 봐줘야 돼요. 어떻게든. 안 봐주면은 계속 따라다녀요. 그게. 자, 인천 마이님 2020년 12월 19일 저녁 9시 호흡 측정 0.122. 지인과 낮부터 술을 마시다가 지인 집에서 1시간가량 잠을 자고 미열이 있는 것 같아 코로나가 의심됐습니다. 집에서 쉴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쭉 보니까 이제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이 6, 그 다음에 지금 글쓴이가 4.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상대방 차량에는 대리운전기사 포함해서 5명 타고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다른 죄,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죄가 있다고 하시네요. 집행유예가 2년이 있었는데 이 경우 벌금 아니면 징역으로 맞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면 징역 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될 것 같아요. 과실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가해자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음주운전 과실 비율이 20%가 들어가요. 무조건 처음부터. 그래서 20%를 일단 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죠. 근데 상대방이 내 뒤에서 박았다 이러면은 뭐 음주운전 20%라고 하더라도 거의 8대2죠. 상대방 과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합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합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 과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합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피해자니까요. 형사합의는 내가 가해자일 때 하는 거지 피해자일 땐 형사합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음주운전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인 경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사고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고가 있다 해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이 바비님 음주운전 후방 추돌 피해자입니다. 이번엔 이제 방금 사례하고는 또 반대가 됐죠. 음주운전자가 후방에서 추돌했습니다. 100대 0이죠 이거는. 네, 답이 없죠. 자, 저는 골목길을 잘못 들어 원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해서 다시 나가려던 중 상대 차는 제 앞을 지나갔고 큰 대로변으로 나가는 골목길에서 에어컨 실외기 커버에 충격을 당해 확인차 후진을 한 뒤 피엔진 놓고 파크 문 닫고 실외기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을 지나가던 그 승용차가 후진으로 오다가 제 차 후방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 꽁무니끼리 박은 거네요. 그 이후 경찰 출동 후 면허 정지 상대방이 0.069 나왔고 보험사에서는 여자친구 1명 대인 재차 대물 신청을 했습니다. 민사합의죠. 상대는 들리기로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차는 범퍼 도색, 미커버 교환 100만원 안에서는 처리될 것 같은데 대인 같은 경우엔 300선인데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고 경찰서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하면 그거 받고 형사처벌 같은 게 그러니까 민사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까 앞에 제가 그 처음에 아드님이 이제 뺑소니 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글쓴이 분은 내려 있던 상태고 차 안에는 여자친구분만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린 분은 이제 대인 사고가 없겠죠. 뭐 차에 스치지 않은 이상은. 여자친구분만 이제 합의를 보시면 되는데 진단 주스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2, 3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0에 400만 원 정도 조금 많이 받는다면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선처를 해줘야겠다 한다면 200만 원 선이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떤 이제 가면 쓰고 나오시는 분이 뭐 10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1000만 원. 가해자가 지금 책임보험밖에 없는 분이 아마도 돈이 없어갖고 책임보험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과연 1000만 원에 합의를 해줄까요?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상대방 그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가해자가 너무 이렇게 세게 불러버리면 도망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찬이규리님
2000년 4월 음주 취소. 자, 이건 근데 2001년 이전 사건이라 없다고 생각도 될 것 같고요. 2010년 7월 음주 측정 거부 취소 한번. 그리고 2020년에 한번 또 전력이 있네요. 12월 24일 날. 가로수하고 이제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원상복구했고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2000년도 거는 빼도 될 것 같고 2010년 이후에 측정 거부가 있긴 했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람이 크게 다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님, 음주 사고입니다. 이번에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했습니다. 쭉 보면요. 제 차에도 파손이나 기스는 없습니다. 피해자분도 탑승해 있었는데 병원에 다녀온다고 말하시고 다음 주 정도에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주사고 후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0.050% 농도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벌점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더 강해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말한다는 건가요? 보니까 사고 경위 있을 때 다른 곳에서 그곳으로 갔을 때 대리를 타고 갔다, 거짓말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는데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하면은 조금 참작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리운전이 주차까지 해주려다가 걸렸다든지 또는 대리운전하고 싸워가지고 걸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괜찮습니다만, 대리운전 때문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대리운전 불러갖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리운전 때문에 싸웠거나 대리운전이 주차해주다가 주차를 못해가지고 대신 주차하다가 걸린 경우라면은 대리운전을 거짓말 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대리운전이 일단 전제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대리운전 때문에 걸린 경우 빼고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운전할 거 다 운전했는데 대리운전을 뭐 타고 갔다, 1차에서 2차까지는 대리운전을 불렀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적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괜히 또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변호사님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행정사입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다 행정사입니다.